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판매 지원 관리 중 법무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점의 법적 관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관리 중에서 유통 대규모 유통법에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점의 법적 관리 중에서 소매점은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느냐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매점의 대규모 소매사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건에 충족되면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건은 소매점이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 1천억 이상이 되는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이 되는 소매점 사업자라든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매장 면적이 1,000평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으로 사용하는 자.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할인점, 그러니까 1,000평 이상이 되는 할인점이나 백화점.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어떤 사업자, 이러한 사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이 돼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금 더 알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외에 유통업체들 좀 큰 유통업체들은 다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서 용어를 보면 납품업자, 매장 임차인, 판매 촉진의 행사, 판매 장려금, 뭐 이런 부분인데, 납품업자라고 하면 뭐냐면 소매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사람을 납품업자라고 그러는데, 소매점에서 주문 제조했거나 소매점에서 직매입을 했거나 소매점에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특정 매입 등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납품하는 사람을 납품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매장 임차인은 시설 유통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점포 임대차 거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실제로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 경품 행사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매에 부수되는 쪽으로 어떤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 판매 촉진 행사와 판매 장려금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해서 대규모 유통업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직매입 또는 주문 제조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1,000만 원어치 상품을 납품했으면 상품 대금을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에, 감액을 해서 900만 원만 주겠다. 이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품 수령 자체를 지체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판매할 목적으로 주문 제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정한 시기에 납품 기일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음, 신세계 같으면 피코크 상품, 롯데 같은 경우는 초이스의 상품 같은 경우를 주문을 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정한 시기에 납품기를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품을 용납이 안 된다. 반품이라고 하는 것은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받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없다. 물론 근데 이제 요즘 보면 홈쇼핑에 거래를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반품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비자는 반품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통업자는 반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는 반품이 된다는 거죠. 네.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배타적 거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친구 간의 거래, 예를 들어서는 너는 내 친구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 이러한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사업자 거래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게 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에서 경영 정보, 경제적 이익 제고, 상품권 구입 요구, 뭐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공급 조건으로 공급 가격 및 매장의 입점 조건, 타 매장의 입점 조건, 임차료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면 안 된다. 상품권 구입을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을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같으면 롯데백화점에 거래하는 협력업체들한테 납품업자, 용어대로 하면 납품업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롯데백화점에 거래하는 납품업자에게 야, 납품업자 사장을 불러서 명절에 선물을 해야 되면 우리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하는 부분이 좋으니까 상품권을 사가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500만 원어치 사가라고 요구를 하고 강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지행위라는 게 있는데 금지행위, 판촉 비용 부담 행위, 판촉 사원 기준 이의 파견, 매장 설비 비용의 보상 이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금지 대규모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할인점 업자가 금지하는 행위, 판촉 비용의 부당한 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판촉 비용을 고객에게 광고를 한다든지 어떤 경품을 증정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담 비용, 직접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형 신세계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특별한 뭐 대상이면 대상 음?
대상 식품의 거래 고객에 한해서 상품을 주는 경우에, 그러면 대상 상품을 산 사람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도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매사원 판촉 기준 이해 파악. 판매사원도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초과되는 비용을 드는 판촉사원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도 서면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서면 계약 체결. 그 다음에 계약서의 작성 시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거죠. 대금 지급 방법, 납품 조건, 뭐 이런 거를 하고, 부당한 계약 변경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상품 대급 지급 의무가 있는데, 유통업자는 판매 대금을 월 판매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업자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이러한 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걸 이외에서 중소 납품업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통업자에게 어떤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두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는 식품위생 및 유통기간, 원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래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 부분이 않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가는 부분이 어떤 상품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때문에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이용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할인점이나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원산지, 유통기간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유통업체에서 상당 부분 잘 준수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식품유통법이라는 것이, 위생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게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것인데,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음식에 관계된 모든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건전성, 그다음에 완전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영양소는 골고루 함유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이 식품과 관련된 산업을 있는 부분들에게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인데, 식품위생법을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는 판매 부분에 관련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이 신뢰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취급 소매점에서의 위생관리는 위생관리라든지 판매원의 위생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영업 형태에 관한 이해와 법규, 개인 위생에 관한 필수사항을 준수하여 어떤 위생을 사전에 위생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식품위생법상에 판매 금지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주로 준수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의 판매 금지 사항 준수 내용은 썩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농약이 있다든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걸 판매하지 않는다.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걸 판매하지 않는다.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걸 판매하지 않는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제조한 걸 판매하지 않는다. 품목 제조 허가를 받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수입이 금지된 것 수입 신고를 않고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음용에 제공할 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지표수 따위를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러한 건데, 이제 제조업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소매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100% 준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식품위생법에 제대로 미생물에 오염된 제조업체 상품을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일일이 낮게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계점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는 병원 미생물 오염된 상품이 있다고 제조업체 어떤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철수시키거나 바로 제거시키거나 그리고 상품을 리콜하거나 변상시켜 준다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식품 취급자로서의 준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위생으로서 어떤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개인위생을 준수하게 하여 고객에게 위생적인 상품을 제공하여 법규에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진단증을 뭐 다 소지한다든지 그래서 연 1회 단위로 건강보건증이라는 거가 갱신되는데 그걸 구비한 사람들만 어떤 식품을 접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니까 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건강식품 취급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거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아니한 영업자가 있을 경우에 뭐 한 건당 20만 원씩 분다든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시킨 영업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종업원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증을 있는 사람을 어떤 의무적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보건증을 갖도록 하는 거죠. 보건증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데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취급자들에게 이러한 보건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실질적으로 위생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위생 부분은 이제 손위생 및 복장위생이 있는데 손의 상처라든지 기타 질병 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근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제조자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식품 판매자, 적객업자 이런 부분에 행정처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지만 유통업체에서는 이 이외에 이보다 조금 더 상향적인 조건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위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어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위생은 이제 식품위생 점검 항목으로서 이제 어떤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보관 기준이라든지 유통기간, 위생위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점검사항은 식품의 보관 인도를 위반했는지 해동 상품을 해동 중 미표기를 했다든지 폐기 반품 상품 후 구분 관리가 미흡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적발되면 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든지 소매점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7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불량 같은 경우도 시정명령을 받고 유통기간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 7일도 받고 그러니까 유통기간 경과된 상품을 소매점에서 판매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영업을 7일 동안 못하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매일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 시설, 상품적인 위생이고 시설 위생으로 조리기구라든지 보관시설, 작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의 이러한 사항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최소한의 관리지 이보다 더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리기구 같은 경우는 칼, 도마, 행주, 식기류 및 기계, 그다음에 자외선 살균기가 미입에서 이럴 경우에 과태료로 이렇게 물린다는 거죠. 위생검사도 수시로 하도록 한다.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식품위생법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유통기간은 뭐냐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약속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통업, 소매업자는 상품의 신선도를 관리하여 부패, 변질된 식품의 사용 섭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유통기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유통기간에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몇 년, 몇 월까지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즉석 도시락 같은 경우는 시간까지도 표기하는 거죠. 유통기간이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할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유통기간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그것이 이제 설탕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은 유통기간이 생략이 가능한 거죠. 매장에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유통기간 관리 프로세스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은 지정된 장소에 별도에 보관을 하거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하거나 주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기간이 초과된 상품을 나오지 않도록 매장이나 창고에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은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산지는 농산물이 생산, 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 지역, 해역을 말한다. 표시 의무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판매하거나 가공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가 모두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기준 및 방법은 국산 농산물 같은 국산,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수입 농산물은 국명 또는 국산명. 농산물은 이제 원산지 표시 기준은 이제 국내에 이렇게 되는 거고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는 국산이라든지 이렇게 수입물은 국명 또는 국명산. 그다음에 포장 판매하는 경우와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표시한다. 포장하는 것은 포장재에 직접 표시하고 벌크로 나누어서 파는 부분은 현품에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수를 해야만 식품위생법의 위생법을 준수하는 대형마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벌금을 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원산지 표시에 이제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하는데 고객의 주민 요청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되는데 표시 대상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러한 부분, 배추, 김치, 명태, 고등어, 갈치 이런 수산물에까지도 음식점에 가면 이런 메뉴판 밑에 이러한 부분이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솔선수범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특히 또 축산물은 원산지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판매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는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 운영, 운반, 판매해야 되고 포장 용기라든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처럼 축산물은 실질적으로 취급과 판매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영업자는 이러한 부위별, 등급별 판매하는 부분까지도 원산지뿐만 아니라 등급별 판매까지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축산물 판매업자는 법적으로
서류들을 매장에 잘 관리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근데 왜냐면은 특히 우리 한우와 수입육하고 가격 차이가, 한우는 만약에 100g에 8,000원 한다 그러면 수입육은 뭐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서 팔면 3배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더 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에는 식육 거래 내역서, 축산물의 종류, 원산지, 부위 등급, 도축장려, 개체 식별번호, 선화증권, 축산물량, 매입처 입고, 이런 부분이 있는 식육 거래 내역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축 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 판정서, 수입 신고 필지, 이러한 교육 일지,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구비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 특히 식육 거래 내역서라는 것은 뭐냐면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고객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고객 정보를 기업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면 이렇게 5천만 원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래서 파기를 하고 마켓 해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동의를 철회하거나 SMS 전용 금지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고객 정보 보호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 고객 정보를 경품 묵목권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데, 이랬을 때 의무사항과 파기해야 되는 내용을 봄으로써 앞에 고객 정보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품을 응모하려면 의무 기재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개인정보 수집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언제까지만 이 정보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거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그래서 파기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달성 시 파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이용 기간이 종료 시 파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객 정보 보호는 요즘처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 사태에서 사전에 기업의 획득된 고객 보호, 신상의 정보,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야 어떤 그런 부분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함 내용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안전성의 부족,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제조자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범위라는 것. 적용 범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로 제한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및 손해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부터 어떤 3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떤 대규모 유통업법과 식품위생법, 원산지, 그 다음에 고객정보보호,
제조물 책임법까지 소매점에 관련된 법적 준수사항을 어, 어떤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사항 꼭 기억하는 게 유통업자의 어떤 하지 않아야 되는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과 식품위생법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상품 대금을 감액한다든지 상품 수령을 지체한다든지 반품을 한다든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구한다든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다든지 상품권 구입을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원래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위생상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단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을 유통업자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시행해야 된다.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